네, 안녕하세요. 사람사랑 대표 이선호입니다. 오늘은 공지해드렸던 것처럼 저희 오래전에 학생이거든요. 드디어 노팅엄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파운데이션 트레이닝을 잘 마치고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약사 시험까지 합격했던 우리 전명서 학생이 아니라 이제는 약사분이죠. 정명서 씨가 이제 나와 계십니다. 그래요. 명서 씨 준비해 주나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사가 되신 걸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네,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들었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저희한테 먼저 양해를 구해줬잖아요. 그래서 네. 명서 씨는 지금 약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점심시간에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한 일이 있으면 잠깐은 실례할 수도 있다라는 점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현장에 지금 있는 모습이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학생 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이 약사가 됐다고 하니까 너무 좀 달라 보인 듯한 느낌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너무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완전히 이제는 어른이 돼서 그죠? 진짜 큰 책임을 맡겨도 될 것 같은 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너무 즐거워서 얘기해 드렸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준비한 감사합니다. 세미나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공유가 되고 있나요? 예, 공유 잘 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 첫 화면.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전명서라고 하고요. 저는 노팅엄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트레이닝을 마치고, 그리고 약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약국에서 급하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아마 중간중간에 저희 약국 스태프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방해가 된다면 이제 그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약사가 되기까지, 그 대학교 시절부터 약사가 되기까지 그쪽 여정을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먼저 대학교 4년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그 대학 생활 동안 어떤 활동을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파운데이션 이어, 이 트레이닝 이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마지막에 질문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노팅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다 똑같지만 4년 동안 이제 다니셔야 되고, 이제 먼저 노팅엄대 입학을 하게 되시면 1학년 1학기 때 기초 과학을 좀 배우게 되고,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DMP라는 모듈을 듣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질병 관련된 모듈인데, 다른 학교는 이제 뭐 바이올로지, 뭐 케미스트리 이런 식으로 과학별로 나뉘는 거에과는 달리 저희 학교는 좀 질병별로 나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디오바스큘러 모듈 아니면 뭐 캔서 모듈 이런 식으로 모듈별로 나뉘고 그 안에서 이제 바이오로지, 파마콜로지 뭐 이렇게 관련된 과학을 그 안에서 배우는 형식으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DMP 모듈을 하고 나면 3학년 2학기 때는 이제 리서치 모듈이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4학년 동안은 이제 3년 이전, 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배웠던 그거를 토대로 이제 실제 저희가 파마시 프랙티스라고 이제 실제로 약국이라던가 병원에서는 어떤 식의 진행이 되는지 슬립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시나리오 공부를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이제 인더스트리를 갈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과학 지식을 또 4학년 때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학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과학이라던가 그리고 실험이 정말 많아요. 실험이 정말 많아서 사실 다른 학년들에 비해서 1학년 수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실험 때문에 되게 바빴던 기억이 있어요. 이 실험을 준비한다고 굉장히 바빴던 것 같고, 그렇게 1학년 1학기가 끝나면 이제 1학년 2학기 때부터 DMP 모듈을 시작을 하실 건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학년들에 비해서는 좀 수업 시간이 적기도 하고, 또 1학년 때 배우는 DMP 모듈은 가장 쉬운 모듈이기 때문에 좀 내가 학업 외에 다른 거를 좀 해보고 싶다,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그런 걸 해보고 싶다 하시면 좀 할 수 있는 가장 적기일 거예요, 1학년 때가. 그래서 저도 약간 이 사진 약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다른 활동 하고 싶다 하시면 1학년 때 많이 찾아보시면 좋고, 또 1학년 때는 성적이 최종 성적에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어, 이 시험 형식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전에 알던 형식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노팅엄대에서는 이제 exam 그리고 오스키 그리고 written exam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written exam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좀 문제에 좀 길게 답변을 해야 되는 시험인 거고 exam 같은 경우는 객관식 위주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객관식, 그리고 짧은 단답형 아니면 짧은 서술형,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익셈시스고, 오스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따로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오스키는 이제 클리니컬 능력을 좀 평가를 하는 어떤 말하기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 전체가 다 말하기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준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오스키 같은 경우는 그 스트럭처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어, 제가 클리니컬 능력을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환자 역할을 해주시는 이제 볼런티어 분이 앞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정말 환자처럼 액팅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약사로서 어떻게 그 환자를 이제 치료를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환자를 봤을 때, 뭐 introduction, 내가 어떻게 나를 소개할 건지, 뭐 이렇게 해서 쭉 스트럭처가 있고, 뭐 마지막 컨클루전은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스트럭처 쫙 있고, 또 이걸 학교에서 또 준비를 해줘요. 그래서 어, 학교에서 준비를 해줄 때 그걸 좀 잘 듣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나만의 스트럭처를 좀 만들어 두시면, 사실 오스키 시험의 큰 틀은 좀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스트럭처를, 나만의 스트럭처를 만들도록 그것도 학교에서 또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건 1학년 때만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1학년 때 최대한 이 오스키라는 시험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에서 뭔가 뭐 워크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 참여를 하시면서 이게 최대한 준비를 해놓으시면 남은 2, 3, 4학년도 좀 편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스트럭처가 준비가 됐다 하시면 당연히 시험을 보시려면 그거에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다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객관식 같은 거는 어떻게 찍을 수라도 있지만 말하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당연히 열심히 하시고 또 굳이 하나 더 필요한 능력을 뽑자면 이제 영어를 좀 잘 해야 된다라는 건데, 오스키 시험이 스트럭처가 있는 시험이고, 또 내가 공부한 그 정보에서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영어, 잉글리시 스킬이 가장 좀 덜 신경 써도 될 부분이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스키 시험은 간단하게 약간 이런 시험이고 이 시험 같은 경우는 매년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최대한 많이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2학년이 되면 예, 어, 오스키 시험에 대해서 하나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네네. 마지막 학년인가 마지막 오스키 시험을 할 때 그걸 네. 패스를 못해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오스키에서 마지막 학년에서 오스키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저는 못 들어봤고요. 오스키 말고 따로 이제 말하기 시험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스키가 아니에요. 저희는 아, 그걸 그렇구나. 오스키라고 부르지 않고 따로 오럴 익셈이라고 따로 이제 말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거는 많이 떨어지죠.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겁이 나는데 그것은 어떤 시험인지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 네, 음, 4학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스키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2학년 되면 2학년 동안은 쭉 이제 DMP 모듈을 하시게 될 거고, 저는 그때 코로나가 겹쳐가지고 막 이렇게 학교 갈 때마다 이런 이상한 독을 쓰고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젠 이제 완전히 돌아갔을 거니까, 아마 쭉 DMP 모듈을 이제 하기 시게 될 건데, 사실 2학년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은 딱 한 가지 정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학년 2학기 때는 논문을 쓰시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해외 프로젝트들이 열려요. 그래서 그 해외 프로젝트를 내가 가고 싶다 하시면 이제 2학년 1학기 마치고 그 신청 기간이 열리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60점 이상인 학생들만 그 해외 프로젝트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1학년 성적이 반영이 안 돼서 나는 좀 그냥 통과만 하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셔도 혹시 해외 프로젝트 하시고 싶으시면 60점 이상을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3학년을 넘어가시게 되면 3학년 1학기 때 이제 마지막 DMP 모듈을 하시게 되는데, 3학년 1학기니까 그 마지막 DMP 모듈이니까 그 DMP 모듈 자체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고, 또 이때도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DMP 모듈과는 별개로 어떤 PP exam이 이게 뭐 professional practice였던 것 같아요. 이 PP exam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말하기 시험 그리고 법 시험 그리고 계산 시험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얘는 1학기 기말고사 기간 이때 보는 게 아니라 1학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 세 가지 시험을 보시게 되는 거여서 나중에 뭐 3학년 되셨을 때 시간 안 돼도 잘 하셔야 되고 또 이 PP exam 같은 경우는 패스 페일이에요. 이게 성적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시험을 페일할 경우에는 4학년으로 진학을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또 대신에 시험을 4번 볼 수 있거든요, PP exam을. 그래서 그 학기 중에 보는 시험을 떨어졌다 하시면 1학기 기말고사 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고, 이때 또 떨어지시면 2학기 기말고사 때 보실 수 있고, 또 이때 떨어지시면 이제 8월에 리sit 기간에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총 4번 보실 수 있고, 웬만하면 첫 번째에 잘 통과를 하시는 게 그게 가장 덜 스트레스 받고 좋은 일이다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 법 시험이랑 계산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봐야 되는 어떤 자료가 정해져 있는데, 이 말하기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오스키라고 하기에는 약간 달라요. 근데 오스키랑 포맷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 PPA exam의 말하기 시험은 스트럭처가 정해져 있고 그 스트럭처 내에서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그 클리니컬 지식은 앞서 2년 동안 배웠던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1, 2학년 때 공부 잘 해두시고 3학년을 위해서 그리고 법 시험과 계산 시험은 뭐 따로 이렇게 미리 준비할 거 없이 그때 이제 닥쳤을 때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MP 모듈을 마치고 나면, 리서치 모듈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연구하실 때 사실 시간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때가 제일 널널했다고 생각하는데 3학년 2학기가 제일 널널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제 연구 나중에 이분 얼마만큼의 인원이 노팅엄대에 진학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3학년 2학기가 되셨을 때 논문 주제를 고르실 때 꼭, 하고 싶은 주제 말고 쉬운 주제를 꼭 고르시고 어, 지도 교수님, 지도 교수님이 이제 배정이 되는데 그 지도 교수님의 영향력이 적은 주제를 꼭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나를 전혀 케어해주지 않아도 나는 나 혼자 이거를 해나갈 수 있다. 그럴 만한 주제를 꼭 고르셔야지. 호기심에 이끌려서, 이 주제 좀 흥미로운데? 하고 그거 골랐다가, 이게 제 이야기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끌려서 골랐다가
지도 교수님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저희 논문을 평가해 주실 교수님, 그리고 그 리서치 모듈 담당 교수님, 그리고 제 지도 교수님,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서 미팅을 해야 됐을 정도로 정말 어그러졌던 프로젝트였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으시면 꼭 지금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상황이 이랬을 때 이제 쉬운 주제와 이제 딱 보기에 지도 교수는 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이는 주제다. 이런 주제를 꼭 고르시기를 바랄게요. 네. 네, 4학년을 마치고 나면 이제는 이제 학사 과정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4학년 때는 이제 정말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때는 이제 그룹워크 위주의 수업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또 모듈이 이제 PLM과 IP라는 모듈이 있는데 이 PLM, IP 모듈은 1년 동안 진행이 돼요. 그래서 PLM 모듈은 저희 이제 그룹이 학교에서 정해져서 나와요. 배정을 받아요. 그러면 그 같은 그룹끼리 약국을 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국을 해서 약국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말 많은 볼unteer들께서 오셔서 정말 환자인 것처럼 액팅을 하시고 저희는 진짜 약사가 된 것처럼 그 환자분들을 정말 맞이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약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시뮬레이션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음, 트레이니를 그냥 커뮤니티 파머시에서 했고, 지금은 커뮤니티 파머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꽤 잘 구현된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 커뮤니티 파머시를 희망을 하시면, PLM 하실 때 좀 열심히 이렇게 해두시면, 나중에 커뮤니티에서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저희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저희 그룹원들이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진짜 약국을 열어가지고, 뒤에 약도 막 배열해놓고, 여기 이제 리셉션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IP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희가 또 병원을 갈 파마시스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 시나리오를 쭉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병원 시나리오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워요. 좀 약 공부하는 것도 정말 많고 그리고 그 질병에 관한 가이드라인들도 다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이때 이제 그 병원 처방전을 보는데 좀 익숙해지게 돼요. 그리고 아까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하는 시험, 그 페일 많이 하는 시험이 바로 이건데, 근데 이 IP 시험 같은 경우는 말하기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말하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관련 지식들을 이렇게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정말 방대합니다, 양이. 그래서, 공부하기 정말 힘든 시험이고, 나중에 4학년이 되셨을 때, 이 4학년은 이 IP 시험만큼은 꼭 신경 써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오스키랑은 좀 달라요. 스트럭처가 있다는 건 똑같은데, 그 오스키랑은 좀 시험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오스키라고 하지는 않고, 저희는 그냥 오럴 익셈이라고 하는데, 어, 뭐, 지금은 간단하게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이 시험에서 페일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고, 실제로 두 번 다 페일해서 졸업을 못하는 친구도 봤기 때문에, 이 시험은 꼭 잘 준비를 나중에 4학년 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약국 관련해서 하고, 병원 관련해서 하고, 또 이제 인더스트리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인더스트리 쪽 관련해서는 모듈이 두 개인데 제가 퓨처 메디슨밖에 모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퓨처 메디슨이랑 또 다른 모듈을 이제 1, 2학기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쭉 4학년이 진행이 되고 또 4학년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는 이제 오리얼 시험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제 오리얼 시험이 뭐냐면 저희 그 트레이니 이어 에서 이제 일하게 될 곳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오리엘이라고 하는데, 오리엘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트레이니를 구하는 병원이든 약국이든 이 영국 전역에 있는 그 모든 약국들이 이렇게 쫙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다 잘 살펴보고 나는 어디에 가고 싶은지 순위를 매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600 몇 개까지, 600 몇 개까지 순위를 매긴 친구도 봤고, 저는 100 몇 개만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1순위부터 뭐 100순위까지 이렇게 하고 싶은 만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쭉 순위를 매기고 나면, 이제 올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 대해 어떤 지식을, 클리니컬 지식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상황을 주어주고, 너는 어떻게 행동할 거니? 를 묻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고 싶으시면 올해 공부는 꼭 하셔야 되고, 커뮤니티에 가고 싶으시면 올해 공부는 사실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커뮤니티는 늘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병원에 음, 가고 싶다 하시면 이제 오리에를 준비를 하시고, 커뮤니티면 음. 그냥 한번 봐봐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돼요. 근데 저는 애초에 커뮤니티를 희망했기 때문에 전 올해 공부를 그냥 아예 안 했거든요. 근데 구하는 거는 다 구해지기 때문에. 아, 근데 문제는 또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왜냐면 오리엘도 페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페일한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오리엘, 네? 혹시 뭐 말씀하셨나요? 네, 네, 그럼 그냥 아, 진행할게요. 그래요? 네, 오리엘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난 안 떨어질 자신 있어. 그러면 공부 안 하셔도 난 안 떨어질 자신이 있고, 난 커뮤니티에 갈 거야. 이러면 공부는 그렇게 딱히 안 하셔도 되고, 난 좀 떨어질 것 같은데? 하시면, 이제 공부를 좀 두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또 저한테 신경을 쓰셔야 될 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P에서 많이 페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IP 1학기 때 페일을 하시게 되면 학교에서 기회를 줘요. 너 2학기 기말고사 때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해줄게. 밀습 기간이 아니라.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4학년 2학기 때 시험을 페일을 하게 되면 그런 기회 없죠. 무조건 8월 제시 기간에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4학년 2학기 시험은 특히나 페일 안 하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게 페일을 하실 경우에는 7월 졸업이 안 되기 때문에 8월에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에 트레이닝을 시작하는데 그 프리레지 시작을 아예 못 하시게 되고 아니면 이때 시작을 못하면 11월 시작을 하시던가 아니면 그 다음 해 8월에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떨어진 친구들 중에 11월에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그냥 아예 갭이어를 가져버리고 지금 시작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좀 어그러지고 싶지 않다 하시면 4학년 2학기는 특히 신경 써서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페일하지 않도록. 네, 음. 이렇게 좀 간략하게 4년간의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좀 하기 좋은 활동 같은 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병원이든 약국이든 이제 알바나 실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알바를 하시게 되면 좀 그 오스키 준비하시는데 좀 될 거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왜냐면 그 음, 약국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 음. 약사는 어떤 식으로 환자를 보는지 내가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알바나 실습을 하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지금 네, 컴인. 명순 씨는 제 경험에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사 놓는 거, 인젝션 하는 거, 왜 이것도 했었던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쏘리. 아, 죄송해요. 네, 예. 네. 그래서 알바 실습하시면 좋고 이게 돈이 어떻게 구하냐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알바나 실습 같은 경우는 일반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직접 막 전화를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하셔서 혹시 너희 학생 알바 구하니? 아니면 혹시 너희 음, 내가 너희 약국에서 한 2, 3일 정도 실습해도 될까? 약간 이렇게 직접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1학년 때 특히 좀 학교에서 아마 메일이 올 거거든요. 여기 병원에서 구하는데 너희 혹시 관심 있으면 지원해봐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백시네이터로 일을 했었는데 이 백시네이터로 일을 했었던 것도 학교에서 메일이 왔어요. 여기서 백시네이터로 구하는데
너 혹시 관심 음, 있으면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메일이 왔었어서, 그래서 음, 저는 여기서 이제 백신네이터로 일을 했었던 거고, 커뮤니티 파머시에서 일을 하실 거면 사실 백신 서비스를 하는 약국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백시네이터로 음, 일을 해보셔도 이제 나중에 경험에 도움이 될 거고, 이제 알바든 실습이든 무조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이거 말고 또 해보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인턴십 해보시면 좋은데, 원래 저 때만 해도 오리엘이 아니라 프리레지 할 때 인더스트리에서 프리레지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예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 아예 프리레지를 못 하시고, 인더스트리에서는. 근데 난 나중에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하시면 거의 무조건 인턴십 경험이 있으셔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들 중에 그 인더스트리 쪽 희망하는 애들은 다 여름에 서머 인턴십을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다 여름에 있기 때문에 나는 꼭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음, 지원을 못 하시는 거니까 뭐 그건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뭐 인더스트리를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름마다 한국에 늘 돌아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더스트리 희망하시면 꼭 인턴십은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약학 관련 말고도 다른 활동, 난 좀 다양한 액티비티 해보고 싶다 하시면 동아리 활동 해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저희 학교에 동아리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 때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좀 그 동아리 처음 그 지원하는 시기에 가서 한번 어떤 동아리 있나 한번 보시고 좀 해보고 싶은 거 있다 하시면 이제 지원해서 활동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학교 다니는 동안 이런 활동들 해보실 수 있고, 또 다음으로는 저 이제 파운데이션 이어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파운데이션 이어 같은 경우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진짜 이것만 따로 30분을 떼서 설명을 해도 될 만큼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정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학년 때 이제 올해의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시험을 보면 어, 그 시험 내 등수가 나와요. 그 전국 등수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병원을 혹시 희망을 하시면 웬만하면 500등 안에는 드는 게 이게 한 2000, 2500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저희 때는. 그래서 500등 안에 드는 게 그래도 영국에 있는 영국 내에 있는 병원에 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700 몇 등까지 봤어요. 700 몇 등까지 병원 가는 거 봤는데 근데 그런 병원은 좀 되게 엄청 외곽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런던 병원에 가고 싶어 하시면 시험 잘 보셔야 돼요. 100등 안에 100등 정도는 하셔야 런던 병원 가실 수 있고 커뮤니티 희망하신다. 그러면 뭐 그냥 뭐 1000등 넘어가도 다 이제 알아서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티 원하시면 를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 한 거고 또 이제 음, 오리엘에서 이제 이렇게 오퍼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졸업을 하셔야지 그래야 이제 8월에 트레이닝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파운데이션 트레이닝을 시작하게 될 건데 제가 뭐 하나 조언을 좀 드리자면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하기 전에 당연히 일을 하는 거니까 월급을 받고 계약서를 쓰실 거 아니에요. 그때 계약서를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병원 같은 경우는 NHS 시스템을 따르기 때문에 거의 큰 틀은 다 똑같아요, 그냥 병원은. 근데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어떤 NHS 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약사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계약서를 꼭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 트레이닝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실 텐데, 저희 이제 트레이니 이어 같은 경우는 꽉 채워서 52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1, 2, 3, 4분기 나눠서 13주마다 약사님한테서 사인오프를 받으셔야 돼요. 어, 네, 사인오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인오프냐 하면은 13주 차가 됐을 때, 이 트레이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겠다라는 약사의 사인오프인 거예요.
그래서, 어, 건너듣기로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실제로 26주 차에 사인오프를 못 받아서 거기서 프리레지가 끝나버렸던 사람도 있었고 또 막 52주 차에 사인 막 안 해준다고 엄청 약간 갑질하듯이 하는 약사도 봤고 그래서 시작을 했지만 이 1년 동안도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안타깝지만 정말 너무 약사와 그 인턴 약사가 너무 갑과 을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약사 사인오프 꼭 안전하게 잘 받으셔야 되고 그렇게 39주차 세 번째 사인오프를 받고 나면 이제 GPHC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청을 하고 6월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보통 프리에지들 6월 시험 전에 한 2주 정도? 1주에서 2주 정도 휴가를 내고 그리고 정말 공부만 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휴가 쓰실 때 나중에 시험 전에 쓸 휴가도 생각을 하고 이제 휴가를 좀 쓰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준비를 하고 GPSC exam을 보고 나면 7월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를 하고 나면 이제 약사가 되는 건데, 이번 저희 시험 같은 경우는 통과율이 75%였거든요. 원래 한 80% 정도라고 그렇게 흔히 그거를 약간 평균으로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도 77%로 좀 더 떨어졌었고 올해는 75%로 합격률이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커트라인이 있는 시험이 아니라 저희도 그 기준을 모르거든요. 통과와 그 패스페일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막 저희 프리랜서들끼리 얘기했을 때, 아, 이게 GPHC가 일부러 지금 합격률을 낮추는 거냐, 막 약간 이런 얘기도 약간 나왔었는데, 뭐 어쨌든 저희 때는 75%였고, 실제로 떨어진 친구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되게 바쁘게 여러 가지 신경을 쓰면서 이제 GPHC exam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좀, 통과를 하고 나시면 이제 약국이든 뭐 병원이든 뭐 본인이 오퍼 받은 곳에서 일을 하시게 되실 건데 저는 제가 트레이닝 했던 그 커뮤니티 파마시에서 오퍼를 받아서 같은 약국에서 지금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여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네, 제가 준비한 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나 추가 설명 혹시 원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질문 있으신 분들은 혹시 카메라 켜서 얘기를 해 주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그 챗박스에 그 메시지 남겨놓으셔도 되고요. 그래요. 그래요. 제가 조금만 몇 개만 좀 물어볼게요. 네네. 아까 오럴 시험 그 마지막에 이렇게 페일을 하면 아예 그 약사가 안 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네요. 그죠? 그런 건 아, 아니고, 네네. 그건 아니에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니면서 중간에 요급이라든지 페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게 나오나요? 이제 시험 중부, 노멀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페이퍼 시험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것들 때문에 그만둬야 되고 요급이 되고 뭐 이래요? 매년 유난히 어려운 시험들이 꼭 있어요. 음, 근데 음, 이게 리튼 익셈일 음. 수도 있고, 오럴 익셈일 수도 있고, 이게 매번 다르고 학년마다 또 이제 어떤 시험에 나뉘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막 무슨 시험이 제일 그 비중이 높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그 4학년 동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4학년 때 하는 IP exam. 그거는 확실히 많이 페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좀 많이 IP, 네. 그것은 다시 볼 수가 없고, 그거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그 제시 IP 한번 그 8월에 제시를 보실 수 보고, 있고 네. 아, 그게 떨어지면 네. 그럼 약사 못 하세요. 아, 그렇구나. 그 얘기 네. 하는구나. 예, 예, 제가 들었던 얘기, 그 IP 시험을 얘기를 했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떨어진 외국 학생들이 있다고. 4학년까지 다 네. 했는데, 그 때문에 맞아요. 네. 떨어졌다고.
네. 아, 그렇군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다른 전공으로 가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졸업장도 안 주나요? 그 졸업장은 그 약간 양리학 같은 걸로 어쨌든 석사 졸업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 음. 파마시는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뭐 인턴이나 이런 건 하실, 프리랜서나 이런 건 하실 수가 없고, 음, 그리고 만약 음, 하고 싶으시면 막 그거 루트가 있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뭐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 알아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음, 떨어진 사람을 알기는 아는데, 뭐 음, 결국에는 그냥 아예 다른 루트 쪽으로 빠졌거든요. 예. 아, 그렇구나. 그래요. 질문이 있네요. 오리얼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라고 물어봤고요. 첫 번째가 대략 9월 말 10월에 보는 걸로 아는데 시험 시간 장소는 본인이 선택하는 건가요? 네, 그 시험, 그거 신청하는 기간이 아마 여름방학 때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청 열리자마자 하셔야지, 아니면 음, 예를 들어 노팅엄에 있는 자리가 다 차면 다른 데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열리자마자 그 시험 장소 선택하시는 게 좋고, 제 시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간도 선택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됐던 이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장소는 저희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리얼 시험은 모두 객관식인지 말하기 시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오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계산 시험이고, 하나는 음, 그 용어가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계산 시험이고, 하나는 객관식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리에이션은 어떤 클리니컬 너리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주어주고, 내가 약사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 문제가 있고, 1번부터 5번까지 그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 그 행동 1번부터 음, 5번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제일 적절한지를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2번이 제일 적절하다 하면 2번을 제일 위로 올리고, 1번은 제일 음, 부적절해. 그럼 1번을 제일 밑으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그 5가지를 순위를 매기셔야 돼요. 네, 음. 이런 식의 시험이에요. 네. 그게 모두 이 약사에 관련된 시험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우린 상식에 대한 시험도 있어요? 그 약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약국이든 아, 병원이든 이제 환자와 관련된 뭐 에티컬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음, 가지. 음. 네. 그 사실 의대에 UCAT이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거기에 네. 그 SJT라고 있어요. Situational Judgment Test 그거예요. 뭐 이거 있는데 SJT예요. 그게 맞아요. 이제 SJT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네, 맞아요, 맞아요. 내용이 약국 버전인 것 같아요. 네. 네네네네. 네. 그리고 오리엘 등수로 지원한 약국에서 인터뷰도 봐야 하나요? 또 동시 지원자가 많은 경우엔 무조건 전국 등수로 높은 사람이 붙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그 오리엘은 그 약국, 오리엘로 지원한 약국은 인터뷰 안 보셔도 되고, 인터뷰는 따로 없고요. 그리고 동시 지원자가 많은 경우에는 네, 전국 등수 높은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 뭐 이 A 약국에 3명이 지원을 했다 하시면 전국 등수 높은 애가 가져갑니다. 그 약국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파운데이션 가기 전인 것 같은데, 약대 가기 네. 전에 영어 공부를 미리 더 하려고 하는데, 에세이 연습이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약대에서는 어떤 에세이를 쓰나요? 어, 그 에세이를 쓰기는 쓰는데 이게 다 에세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 왜냐면 좀 보고서 같은 형식으로 좀 막 진행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되게 길게 서술해서 그러니까 리튼 exam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출하는 리포터 형식으로 그거를 이제 길게 답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논문처럼 작은 논문처럼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영어 공부 뭐 하시면 좋지만, 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또 챗 GPT가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법 검사를 이제 받고 싶으다 하면 받을 수 있는 루트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에세이보다는 스피킹 연습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 뭐지? 챗 GPT는 솔직히 그 조금 활용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중요한 게
이걸 잘 글 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 활동이라든지 내가 그 활동에 어떻게 인발부됐는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액티비티를 하지 않으면 그 챗GPT도 사실 의미가 별로 네. 없거든요. 네. 그리고 챗GPT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맞아요. 예, 전문가들이 보기엔 너무 좀 안 좋은 뭐랄까 좀 불확실한 정보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객관적인 정말 사실 딱 믿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문법만 좀 애매한 문법만 좀 이렇게 음, 교정하는 데 썼고, 다른 음, 거는 안 썼어요, 저. 네. 그래요. 그다음에 IP 시험 페이를 했을 때 다음 연도에 재도전이 불가능한 구조인가요? 그 IP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험이 다 다음 연도에 재도전을 못 하세요. 그 제시를 떨어지시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근데 가끔씩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내가 그때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시험 기간에. 그러면 나 지금 이런 상황이야 라는 거를 이제 증거와 함께 미리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 그거를 좀 이제 떨어지시게 됐을 때, 이제 나 이런 거 제출을 했었고, 나 이시폼이라고 하는데, 이시폼 제출했었고, 그래서 나 이거 페일한 것 같아. 라는 또, 이제, 이걸 자료를 제출을 하시면 학교 측에서 이제 검토를 해보고, 너 그러면 내년에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해줄게. 이거는 되는데,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나 그냥 떨어졌다. 제시도 떨어졌다. 하시면 학교에서 기회 안 줍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시까지는 허용해지고 그 네네. 다음 시험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네네. 예. 제시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동아리 활동을 사실 지금 우리 약사님도 이렇게 좀 추천을 했는데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좀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동아리 활동이 내가 굳이 한국 사람인데 뭐 이제까지 많은 걸 해왔는데 동아리 해도 되나 말나 뭐 이런 선택할 수 있는데 동아리는 외국 사람이 영국에서 뭔가 적응할 때는 절대적인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술 시험도 그렇고요. 그다음 나중에 인터뷰 할 때도 그렇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영국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동아리가 그런 기회를 되게 많이 줘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영국에 다니는 사람들,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외국 학생들한테는 가장 좀 추천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안 되면 스포츠 클럽 뭐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듣고 계시는 뭐 대학생들도 있으니까 지금 안 하고 있으면 대학교 1학년, 2학년 다니면서 안 하고 있으면 꼭 하세요. 나중엔 되게 후회해요. 아시죠? 학교에 대한 기억이 거의 안 남아요. 동아리는 기억이 남는데, 알겠죠?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요. 프리레지 하는 중에 실습하는 약국의 약사와 잘 맞지 않아 도중에 바꾸고 싶다면 다시 오리엘 사이트에 지원해서 약국을 바꾸는 게 가능한가요? 그럼 이전에 이수한 실습 주차들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봤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오리일은 그냥 지원 과정에만 관여를 해요. 정말 그 지원 과정에만. 그 음, 이후로는 그냥 다 GPSC로 넘어가요. 그래서 음, 뭐 만약에 내가 바꾸고 싶다 하시면 GPHC랑 얘기를 하는 거지, 오리엘은 더 이상 끝이에요. 이제 그 지원을 하고 나면 이제 오리엘은 더 이상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프리랜서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GPHC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사실 그걸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 제가 듣기로, 제가 들은 그 26주 차에 사인오프를 못 받은 그 사람은 그 전 것들이 인정이 안 됐고, 새로 1년을 더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막 GPHC 이것저것 다 제출하고 막 엄청 복잡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약국이랑 약사랑 잘 안 맞아도 그냥 1년 나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약사가 하는 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런 네. 거 싫으시면 병원 가셔야 돼요. 근데 아, 병원에서도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거기는 워드 로테이션을 돌기도 하고 이러니까. 음, 알겠습니다. 그래요. 사인 어프라 한다는 얘기가 그 내가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걸 했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서류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이거는 그냥 그 GPHC 홈페이지에 약사들이 그냥 이렇게 틱 하는 거 있어요. 틱. 그거 그냥, 아, 네. 그냥 컨펌 하는, 확인을 해주는 거네요. 네. 그걸 했다라는 걸. 그리고 네. 나서 52주를 반드시 채워야 프리레지 네.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인데 현재 영국에서의 삶과 약사의 삶은 얼마나 만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되게 모든 사람이 궁금해할 질문이네요. 솔직하게 얘기해 영국, 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연극 지루하죠. 재미없죠. 재미없는데, 사실 약사로서의 삶을 생각을 하면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너무 바쁘기도 하지만, 또 권한이 많은 거는 좀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그 부분은 좀 좋지 않나. 그 한국보다는 약사로서 하는 일이 좀 더 많기도 하고, 그리고 뭐 페이도 더 세기도 하고. 네, 뭐 아, 그런 그래요? 건 좋은데 사실 영국에서의 삶 자체는 좀 지루하고 재미없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음, 개인적으로.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장시간 일을 한다든지, 야간 일을 한다든지, 뭐,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야근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없었는데, 왜, 이런 것들은 어때요? 뭐, 근무 시간이 너무 많다든지, 주말에도, 쉬프트 하면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주말에 뭐 일을 하긴 하는데 이건 약간 추가로 일하는 거여가지고 어쨌든 돈을 또 추가로 받는 거기도 하고 음, 음, 그리고 추가 근무 같은 건 없어요. 커뮤니티는. 근데 병원 가시면 이제 야간 근무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커뮤니티는 병원 근무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정해져 있어요. 일하는 시간이. 음. 네, 제가 그, 이제 학생, 점심시간이 끝나가서 질문 딱 예, 하나만 예. 듣고 네, 그래요. 거의 끝난 죄송해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된 것 같아요. 지금 네, 충분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혹시 학교 다니면서 노팅엄이라든지 그런 데 생활이 익숙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사가 된 생활이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는 네. 시험에 대한 왜 이런 것 없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왜 어떤 게 좀 다른지, 뭐 이런 마음의 가짐이라든지, 뭐, 그래도 학교 어떤 다닐 생각? 때는 그래도 막 정말 하루 종일 뭔가에 몰두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좀 공부도 좀 하고 좀 쉬다가 공부하고 학교 가고 약간 이런 거였는데 트레이니 이어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일을 하면서 따로 공부 시간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하고 힘들어서 집에서 쉬고 싶은데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가까워졌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밥 먹을 때 공부하고 저녁에 공부하고 이러니까 정말 너무 힘들다가 이제 딱 시험 끝나고 나서 정말 일만 해도 됐을 때 그 해방감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주변에 좀 여행도 좀 가보고 싶고 좀 여가 시간에 그런 걸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제 막 약사가 된 거기 때문에 그냥 아직 계획만 하고 있고 뭐 아직 뭔가 실행을 하진 않았긴 한데 그래도 그런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금전적인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부모님한테 학비는 좀 갚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더 늦기 전에 빨리 조금씩 갚으세요. 네. 아시겠죠? 그래요. 아무튼 농담이었고.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약사가 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자주 저희 감사합니다. 학생들 때문에 연락드릴게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네, 세미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